안녕하세요. 최은정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악성 코드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록에 있는 윈도우 XP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하는 방법과 실제 악성 코드 예제를 설치하고 저희가 가이드에 맞춰서 분석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강의록에 있는 XP 이미지를 다운을 받으시면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D 드라이브 루트에 다운을 받았는데요. 네, D 드라이브 아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윈도우즈 XP 프로페셔널 -only.g 파일이 다운로드 받으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1.18기가 정도 되고요. 위치는 어디든지 상관없지만 혹시 이제 세컨더리 하드디스크가 있으신 친구들은 그쪽에다가 다운을 받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신 압축을 풀어주시면 이 같은 이름의 폴더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압축을 제가 풀면 윈도우즈 XP 프로페셔널 -on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시면 한 3개 정도의 파일이 생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VMware에 임포트 할 수 있는 형태의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운 받으시고 압축을 열어서 폴더 안에 있는 데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이미지를 열기 위해서 VMware 프로페셔널 버전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VMware 프로페셔널 버전을 수행을 시키시면 아마 우리 친구들에 따라 버전이 약간 다르겠지만요. 보통 16 이상 버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15 정도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는 이제 16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페셔널 버전을 설치를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홈탭이 뜹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새로운 가상 머신을 만들지 아니면 기존의 머신을 열지 아니면 뭔가 리모트 서버랑 연결할지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오픈 어 버추얼 머신에서 기존에 있는 머신을 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오픈 어 버추얼 머신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지금 현재 압축이 풀린 폴더를 찾아주시면 돼요. 저는 D 드라이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당 D 드라이브 아래에 있는 폴더까지 갔고요. 해당 폴더를 열어주시면 아까 봤던, 아까는 3개가 보였는데 아마 지금은 하나만 보일 거예요. 왜냐면 이 VMware에서 열 수 있는 포맷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열리는 겁니다. OVF 파일이죠. 얘를 눌러주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열기를 눌러주시면 아마 이름이 나올 거예요. 윈도우즈 XP 프로페셔널 -only 나올 텐데요. 아마 처음 설치하는 친구들은 이게 only라고 뜰 거예요. 예. 요렇게만 뜰 텐데, 저는 이걸로 몇 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가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언더바, new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름을 뭘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임포트를 눌러줄게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윈도우즈 XP 프로페셔널 only로 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only 언더바 new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포트하는 그런 화면이 잠깐 나타나고요. 자,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좀 시간 차이가 나긴 할 텐데 아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되면 제가 XP를 설치했던 사양에 대한 정보가 떠요. 자, 메모리는 512메가로 잡았고요. 프로세서는 하나 썼고요. 하드디스크 공간은 40기가 정도 잡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정보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임포트하는 게 어렵다면 아예 그 윈도우즈 XP ISO 파일을 찾으셔가지고요. 설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32비트 환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몇몇 친구들은 윈도우 7에 32비트는 안 되나요 하는데요. 그 윈도우 7에 32비트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또 어느 부분에서 좀 약간 화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XP 프로페셔널, 홈 에디션도 아니고요.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는 검정 스크린이 뜨지만 왼쪽 위에 보시면 네, 이제 파워 기능이나 기타 세팅에 관련된 메뉴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계를 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파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파워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 버튼을 누르면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VM웨어가 대부분이 작아질 거예요. 작아지면서 추억의 화면이 윈도우즈 XP가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이 완료되면 처음에 화면을 저장했던 사이즈 정도로 이 VM웨어가 세팅이 됩니다. 크기는 조절 가능하시니까요. 네, 원하는 대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이 뜨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스템 부팅이 시작이 되고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제가 잠깐 화면을 멈추려고 했는데 바로 떴네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윈도우즈 XP 화면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네, 여기서 이것저것 해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컴퓨터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네, 보면 잘 나오죠. 뭐 C 드라이브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기타 내용도 뜹니다. 이제 인터넷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는 방법은 네, 익스플로러를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요. 네, 요즘에 이제 익스플로러가 지원이 잘 안 돼서 화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냥 뭐 간단하게 네이버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그럼 네이버가 뜨기는 하네요. 네, 이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 네, 그런데 아마 뉴스 내용을 확인을 하면 아마 이게 최신 뉴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 학과 홈페이지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네, security.sw.ac.kr 그러면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타이틀 나오고요. 네, 여기 아래 보시면 페이지에 오류가 있다고는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주 구버전의 익스플로러이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에 뭐 새로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잘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속도는 더디지만 내 화면도 얼핏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상머신을 통해서 인터넷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이 환경은 아주 별도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도 이제 제 로컬 컴퓨터는 윈도우즈 10인데요. 윈도우즈 10이지만 실제 내 컴퓨터 안에 새로 컴퓨터 시스템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혀 별도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 짓을 하거나 삭제하거나 소위 말해서 여기서 뭔가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로컬 컴퓨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XP 환경을 구축을 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제, 샘플 예제 파일을 한번 깔아봐야겠죠? 자, 이제 1번의 설치는 마쳤고요. 네, 악성 코드 예제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성 코드 예제는 저희가 강의록에서 다운을 받은 네, 그 7G 파일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 7G 파일을 이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뭐 여기서 아예 익스트레이트를 하셔도 되고요. 7G까지 가져오려면 귀찮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EXE만 여기 가져오셔서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번 푼 파일을 가져오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게 저희가 분석하게 될 샘플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zip 파일이에요. 근데 7zip이기 때문에 일반 rzip으로는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zip 유틸리티나 별도의 풀 수 있는 툴을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풀면 또 얘를 악성 코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몇몇 질문을 해줬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V3를 쓰고 있어요. 네, V3를 쓰고 있기 때문에 V3에 있는 PC 보안 기능 있죠? 네, 여기서 실시간 검사를 오프를 해주셔야 돼요. 네, 또는
윈도우 디펜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오프를 하셔야 돼요. 근데 V3가 설치된 친구들은 대부분이 디펜더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요. 네, 이걸 하고 나면 디펜더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근데 혹시 안 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윈도우즈 버튼 누르시고 네, 설정 부분에 가셔가지고요. 네, 설정에 가시면 이렇게 뜨죠? 네, 여기에서 예, 업데이트 보안으로 가셔서 네, 윈도우즈 보안이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 가서 바이러스 위협 방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네,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 이제 저는 V3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다 작업이 멈췄거든요. 근데 V3가 안 깔려 있거나 또는 다른 버전인 친구들은 여기가 아마 디펜더라는 게 PC 뭐 감시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해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파일을 압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다가 압축 풀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죠? 네, 비밀번호는 네, 멜웨어였죠? 네, 한번 입력을 하면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 성공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폴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바로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exe가 즉 샘플 파일을 풀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exe 파일로 압축이 풀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압축을, 그러니까 아예 예제 파일을 풀어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통째로 가져가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압축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네, 이제 요런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해당 폴더 안에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이너리 콜렉션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악성 코드 예제가 됩니다. 저희는 챕터 언더바 1L을 할 거기 때문에요. 네, 해당 폴더를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또는 컨트롤 C 하셔서 예,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상머신으로 가셔서 바탕화면 아무데나 놓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랩 01-01 그 다음에 랩 01-01.dll 02, 03, 04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얘가 보기에는 이렇지만 네, 도구의 폴더 옵션으로 가셔서 네, 보기 옵션에서 네, 여기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장명 숨기기가 있어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체크를 해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정확히 풀 네임이 나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야 작업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기초 정적 분석을 위한 악성 코드 예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 잠깐 개요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강의록에다가 여러분들 그 랩 파일에 대한 가이드를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분석가라고 하면 실제 악성 코드 샘플이 이렇게 막 주어지겠죠, 요만큼이. 그러고 나서 분석해, 그러면 이제 계속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경험이 없고 아직은 이제 초보자이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검색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위한 가이드를 같이 이제 드렸습니다. 예, 그거를 참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이드 파일이 강의록에 있는데 한번 다운을 받아주시고요. 자, 총 4개의 파일이에요. 기초 정적 분석이 랩 01부터 04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제 가상머신에 풀었을 때도 랩 01-01. 네, EXE부터 04 EXE까지 총 4개의 EXE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01-01.dll 파일 하나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얘랑 얘 두 개가 세트일 확률이 높겠죠. 네, 그건 가이드에 나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exe 파일이 주어졌고 그 각각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거를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가이드 파일을 네, 열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 장밖에 없어요. 네, 분석 대상은 네, 랩 01-01.exe 파일하고요. 랩 01-02.dll입니다. 자, 근데 이제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정적 분석에서 배웠죠? 기초 정적 분석에서 뭐부터 배웠죠? 네,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는 그 바이러스 토탈 같은 사이트에 올려서 바이러스 여부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P 뷰어 같은 걸 열어서 뭐 컴파일 시간이나 뭐 섹션의 이름이나 이게 EX인지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패킹 여부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MD5로 아이디도 확인했고, 이런 작업들 많이 했어요. 예,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exe 파일하고요, DLL 파일을 둘 다 한번 바이러스 토탈에 업로드를 해보세요. 그럼 얘가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대충은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컴파일 시점을 한번 알아보세요. 네, 이거는 무슨 툴로 하면 되죠? 네, P뷰어로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패킹이나 난독화 흔적이 있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저희 지난 시간에 가이드 배웠어요. 그 다음에 감염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다른 파일이나 호스트 기반의 증거가 있는가? 네트워크 기반의 증거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솔직히 이 두 가지는 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는 좀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어차피 뭐 최종적으로 이 파일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위의 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 자유롭게 쓰시면 되지만 이 두 가지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툴 중에서 뭐 기반의 증거가 존재하는 건 어려운데요. 문제는 저희가 배웠던 걸 최대한 확인을 하시면 돼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제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네, 스트링스를 이용을 하시면 뭐가 나왔죠? 네, 여기 사용할 수 있는 뭐 API 함수의 이름이나 또는 다양한 뭐 문자열들이 나왔어요. 네, 그거를 보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명확한 답을 찾아낸다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형사가 된 심정으로 범죄 현장에 가서 범죄자의 발자국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뭐 운동화를 신고 왔구나, 구두를 신고 왔구나, 흙이 묻어 있으니까 이게 잔디로 들어왔나 보다. 이제 흙밭으로 왔나 보다. 복도로 진입한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걸 추측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가 된 그 랩의 가이드 파일이 총 4개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네, 총 4개가 제공이 돼서 요거 말고 또 네, 랩2도 있습니다. 자, 랩2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똑같아요. 바이러스 토탈도 똑같고요. 패킹 난독화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임포트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이 임포트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뭐였죠? 네, 우리가 실행은 안 됐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건 디펜던시 워커였죠. 네, 근데 이거를 어디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얘는요. 얘는 저희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원래 디펜던시 월커인데 네,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 네, 거기에 들어가셔서 네, 좀 세부적인 정보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임포트하는 파일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파일의 이름들을 보고 얘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임포트 파일에 나오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다 뭐라고 그랬죠? API 함수겠죠? 이 API 함수는 어디일 걸까요? MS 거겠죠? 요것도 이제 구글링을 해보시면 그 기능을 분석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감염된 장비에서 네트워크 기반 증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것도 가능하지만 얘도 역시 스트링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는 방법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요거 말고도 지금 랩3도 있어요. 자, 랩3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비슷하네요. 네, 이것도 완전히 2번하고 거의 동일한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랩 4를 한번 볼게요. 랩 4는 조금 다르네요. 네, 조금 달라서 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토탈 확인하고 패킹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시점을 확인을 하네요. 컴파일 시점. 그 다음에 임포트는 바이러스 토탈의 이제 디테일한 정보들.
그 다음에 얘는 네트워크 기반. 이것도 스트링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리소스 해커예요. 예, 리소스 해커를 통해서 뭔가를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조금 약간 1-4가 조금 제일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랩을 한번 직접 분석을 해보면서 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한 레포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실제 분석하는 과정에 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리 한번 표현이 웃기지만 삽질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삽질 해보시고 나서 가이드 봐야지 이해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조금 미리 먼저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상머신에서 XP 이미지 설치하고 악상코드 예제 설치하고 분석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상머신에서 만약에 스트링스나 또는 PID, 뭐 UPX 이런 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로 다 카피해 오셔서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얘도 똑같습니다. 시작 CMD 창에서 실행하는 뭐 스트링스라든지 뭐 UPX라든지 뭐 이런 명령어들을 보려면 네, 시작 버튼 누르시고 실행에 가셔서 CMD라고 치셔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여기서 여기 실행하는 게 안 돼요. 네, XP 버전은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기로 직접 들어가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방법은 있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로 바로 이동을 하시는 방법은 CD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요 폴더 자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CMD 친 거랑 동일해요. 여기서 dir 이렇게 치시면 네, 바로 이렇게 폴더명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네, 해보시면 좋고요. 또 이제 이 CMD 상에서 명령어를 많이 쳐야 저희가 리눅스도 비슷하죠. 네, 이게 진정 정보 보호의 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한번 차근차근 분석해 보시고요. 네,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분석이 다소간에 좀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땐 어떻게 해요? 네,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네, 오픈 채팅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환경 설치, 이미지, 우리가 윈도우즈 보안과 악성코드 기초에서 악성코드 분석 환경 구축에 관련된 가이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